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김종철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발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얇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나라한테,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왜 일본 영공을 침입했냐고 항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경고사격을 360발의 경고사격을 했는데 일본이 왜 거기다 대고 경고사격하냐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서 울분을 토할 정도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부터 제가 방송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대처 능력이 나오죠. 자, 일단 먼저 팩트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밑에 남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도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도발을 했습니다. 중국한테 물었습니다. 너희 왜 우리의 카디잔에 진입했느냐. 카디잔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K 한국이니까 카디제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J 자디제라고 얘기했죠. 중국은 보면 카디제라고 얘기했죠. 왜 우리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너희 나라 영공이 아니다. 아니,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방공식별구역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비행기가 쭉 가다가 내가 방향을 튼다고 우리가 자동차 달리다가 방향을 튼다고 해서 자유전키를 깜빡이를 켜고 튼다고 해서 금세 트는 게 아니라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방향을 틀어도 일정 부분 앞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여길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우리 영공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트는 것이 바로 그 카디즈입니다. 그냥 단지 여기는 우리가 들어왔을 뿐이고 우리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바로 우리 영공에 침입했습니다.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15K와 KF-16 전투기를 축격시켜갖고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쪽에다가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일본과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키포인트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하고 소위 국가 안전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전부 다 악감정이 다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체크 포인트요.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맹이란 내가 좋아하는 나라랑 동맹을 맺는 게 아닙니다. 동맹이란 공공의 적을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맺는 것이 동맹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친하던 상관없이 공공의 적이 있을 때 바로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위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소위 북, 중, 러 소위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미, 일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지소미아 우리가 탈퇴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사실은 일본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바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마찰, 무역 규제에 대해서 중재할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새 지소미아 탈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뒷배경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의 아베가 참여 선거를 끝난 다음에 또다시 다음 카드로 만작시키고 있는 것이 화이트 국가, 백색 국가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를 우방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시킨다면 그럼 우리도 너희가 우방이 아니니까 우리도 지소미아에서 탈퇴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볼턴이 뜨고 있습니다. 이걸 그동안에는 약간 방관적인 입장에서 너희 두 나라가 알아서 해 라고 했던 미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소미아에서 탈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밉습니다. 일본에서 우르구를 갖고 있는 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 한신의 예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제 한신 이 영웅은 시중잡배 밑으로 지나가라고 하는 시중잡배 얘기에 그때 만약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게 싸웠다면 아마 초안제 나오는 한신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신은 기꺼이 그 굴욕을 참고 그 시중잡배의 가랑이로 지나갔습니다.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멀고도 먼 나라입니다. 우린 여기에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브 아이즈라고 아시죠? 미국 중심으로서 영국, 호주 이런 데가 쭉 둘러싸여 있는 5개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을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일본이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누가 봐도요, 중국하고 그렇게 멀게 지내지 않습니다. 러시아 얼마 전에 한국인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무려 90%가 한국 사람들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저 세 나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전부 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일본도 핵이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손을 빌려야 되고 미국은 전진기로서 일본이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정말 웃겼던 것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도발하는 것 갖고서 충격이 다 가시화되기도 다 없어지기도 전에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인데 우리 군이 왜 그 영공에서 허락도 없이 경고 사격을 했냐고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심한 일본입니다. 정말 적반하장격도 더 이상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도 무역 규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싸움이 심한데 왜 일본이 이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뻔히 자기들도 우리가 항의할 걸 알지만 지금 온통 이 반도체 소재 문제와 관련돼서 또 WTO 제소 문제와 관련돼서 온통 세계의 모든 여론의 그 관심이 어디에 쏠렸냐면 바로 한반도에 쏠려 있습니다. 이럴 때 독도를 국제 분쟁적으로 부각시키는 겁니다. 왜?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독도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죠. 세계를 과연 어떻게 볼까요? 세계 지도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외교가 잘 돼 있을까요? 일본이 외교가 잘 돼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은 G3 국가입니다. GDP 비교만 하더라도 미국이 20조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이 14조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이 4조에서 5조 달러, 우리 1조 8천억 달러,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본과 붙어서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일본은 이걸 노려서 소위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의견 수렴에 NHK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1만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 대부분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반도가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럽습니다. 중국은 카디지가 우리 영공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러시아는 도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딱 어디를 왔다 갔냐면 러시아가 독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틈새가 벌어진 그 틈을 이용해서 의도로 도발했다는 것이 바로 국제 정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갑자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배경은 뭘까요? 앞서 일본은 이러한 건데서 독도에서 니들이 왜 총질이냐, 니들이 왜 여길 들어왔냐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일본의 노림수는 바로 여기를 분쟁국가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의도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결국은 우리나라 카디지나 영공을 침범한 그 배경에는 어디가 있느냐?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8월 한미연합연습, 여기를 겨냥한 의도적인 도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 또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SLBM 3발 탑재가 가능한 무려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소위 센카쿠 열도 문제에 있어서 한번 자기들이 중국한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장이 결국은 이 센카쿠 열도 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시토리 금속으로 협박하는 바람에 2010년도에 다시 일본이 백기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갈아서 바로 2012년도에 또다시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다오위다오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여기를 국유화로 선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본과의 중국과의 마찰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미국을 등에 업고 와서 바로 일본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미국은 힘이 강하니까 자기가 때리고 싶은 나라를 언제든지 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자기가 때리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미국을 등에 업고 때린다고 합니다. 딱 센카쿠 열도 문제가 딱 그런 쪽입니다. 영국은 미국이 때린 나라를 무조건 그 다음에 또 때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맞는 얘기 같습니다. 중국은 자기가 맞으면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다시 자기도 한 대 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국제정치는 아직까지도 가까워다 TV를 보거나 그러면은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국제정치 문제는 바른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TV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학생이 한 학생을 때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앞에 갔습니다. 너 왜 때렸냐? 너 잘못했다. 때린 학생이 잘못일까요? 맞은 학생이, 때린 학생이. 선생님, 제가 저를 너무나 놀렸습니다. 도저히 안 때릴래야 안 때릴 수 없게끔 쟤를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다. 선생님은 누가 잘못했다고 할까요? 둘 다 잘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국제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약한 놈이 잘못한 겁니다. 약한 놈이 잘못한 거고 약한 나라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나라, 착한 나라는 도발을 안 당할까요? 아닙니다. 착한 나라냐 안 착한 나라가 아니라 국제정치는 강한 나라가 도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고 백색국가 제외시킨다는 얘기에도 정말 울분이 터지는데 여기에 중국, 러시아, 카디지와 독도 영공을 침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는요, 이건 정말 그 기분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게끔 정말 꿀꿀합니다. 다만 악재가 호재를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개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존 볼턴이 옵니다. 존 볼턴과 미팅을 해서 결국 여기서 드디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오히려 때마침 우리한테는 울분 터진 얘기지만
오히려 저렇게까지 적이 없었으면 아마 트럼프는 두 가지가 있어야 움직인다고 그랬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기업체들한테 불리하면 나설 것이고요. 두 번째, 미국의 대선 문제에 걸림돌이 되면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이던 타이던 트럼프는 개입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에서 계속 미국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서 바이든이 굉장히 이걸 갖고 물고 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의 개입을 더욱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전시 작전권 통제권 환수위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쉽게 하면 전쟁이 터졌을 때 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를 환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 UN, 바로 여기가 갖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가 자율권이 있고 독립국가가 있는데 왜 이게 넘어가 있습니까? 이게 왜냐면 1950년에 6.25가 터졌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싸우는데 이때 미국이 UN 깃발을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바로 메가더 원수였죠. 메가더 원수와 이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은 절친입니다. 나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원수를 너무나 잘합니다.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고 그 다음에 육사 수석 졸업생이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끼리 싸우고 미국 중심에서 유엔은 유엔끼리 싸운다 그러면은 이게 이연화가 됐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작전권도 너희가 좀 가져가줘. 그래서 작전권이 바로 그때 미국한테 유엔한테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취지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다. 한반도에 유엔군이 왔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지위를 받으려고 할까요?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갔을 때 전시작전을 가져갔을 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한미군이 우리가 생각할 땐 주한미군이 주력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전체 국제정착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정착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이 주력이 아니라 주1미군이 주력이다 라고 보는 쪽도 많습니다. 한반도가 계속해서 달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악재들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정말 밥맛없게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존 볼턴한테 좋은 얘기를 기대해보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적극적인 개입의 여부를 기대해봅니다. 다만 지금 한반도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을 봤을 때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수권법입니다. 국방수권법을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여와 야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나라가 굉장히 유급했을 때는 딱 하나로 뭉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국방수권법, 중국을 주적으로 하고 지금은 콜드워 2 이미 부통령이었던 소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고 이것을 제2의 냉전이라고 합니다. 국방수권법에는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따로 없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이것을 통과시킨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치권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유행하는 얘기가 각자 도생입니다. 자력 갱생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한대 모아도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러시아와 중국까지 카디지를 들어오고 독도를 영공을 침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좌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굳건하게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치권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한국이 뭔가 외톨이가 된 느낌? 일본하고 지금 저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우리 갖다 유업하는 저 구간권대에 놓여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지소미아 갖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이거는 정말 지소미아를 파견다는 쪽보다는 일본 요리를 백색 국가를 제외시키는데 소위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카드로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끝냈다라는 거, 요거 첫 번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매매 전략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상태 속에서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게 형성되는데 일본 이런 상태 속에서 독도에서 왜 그런 총질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여기를 국제 분쟁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러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힘을 모아서 관심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